안녕하세요, 드레센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고 쨍한 야경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 약간의 노력과 아주 약간의 투자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선명하고 쨍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야경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의 스마트폰은 ISO 감도라는 녀석이 개입을 하게 돼요. 자, 이 ISO 감도라는 녀석은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기에 상당히 유리한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노이즈죠. 네,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은 노이즈를 발생하는데, 발생한 노이즈를 지우기 위해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노이즈, 그러니까 자글자글한 노이즈 입자들을 전부 뭉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디테일이 뭉개지고 손상되고 선명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 컬러 자체도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스마트폰으로 선명한 야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준비물이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물이 없게 되면 선명한 야전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젤리 케이스라는 거예요. 저렴하게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지금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다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몇천 원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구입했었는데, 이것을 왜 필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물 중에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홀더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삼각대 홀더도 역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홀더라는 녀석이 보면은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닫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압력을 줘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케이스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마트폰에 여기 보면 흠집이라든지 기스가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씌워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는 제 주변이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고가의 케이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케이스에 기스가 나거나 찍힘이 발생하면 그것도 되게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굴렸어도 상관없는 이런 젤리 투명 케이스, 이런 거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스마트폰을 이 젤리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홀더, 스마트폰 삼각대 홀더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장착해 주면 끝나요. 끝나죠. 자, 근데 이 장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렌즈 있죠. 이 렌즈가 관광 렌즈,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대부분의 28mm 관광 렌즈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관광 렌즈가 잘못하면 이 스마트폰 홀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렌즈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띄워줘야 된다. 그리고 측면부 보면 버튼들이 있는 스마트폰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들을 피해서 이것을 장착하는 것이 좋다. 요것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플레이트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홀더에 홀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사선이 있습니다. 나사선을 이 홀에다 맞춰두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전이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걸로 꽉 조여서 딱 고정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 상태로 이제 삼각대에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각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삼각대를 구입하시면 여기 있는 구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용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2만원, 3만원 이런 것도 구입하셔도 상관없는데, 될 수 있으면은 조금 금액대가 있는, 솔직히 사진용까지는 저는 바라진 않아요. 사진용까지는 너무 오바인 것 같고, 한 5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 한 이 정도 선에서 걸쳐있는, 형성되어 있는 삼각대 구입하시고, 얘들은 별도로 구입하세요. 네, 그 차라리. 네, 그래가지고 삼각대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삼각대를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촬영하시게 되면은 삼각대에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그 장면을 촬영할 수 있고,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흔들림이 발생해도 사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삼각대를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 하나 올라가는데 사진이 흔들리겠어? 그죠? 안 흔들려요. 네, 아무리 저렴한 삼각대 했어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안 흔들리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대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사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삼각대들은 주변에 누가 길 가다가 툭 발로 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삼각대가 꼬꾸라져 버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진용으로 나오는 삼각대들은 누구 하나 발에 딱 걸려도
삼각대가 넘어가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균형을 잡고 돌아와 주거든요. 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불빛이라든지 전형적인 야경의 모습이죠. 이 야경의 모습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빛에 대한 간섭입니다. 주변의 작광, 그러니까 그 작광들이 렌즈로 바로 유입이 돼가지고 렌즈에 불필요한 뭐 플레어라든지 고스트, 그리고 컬러의 그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왜곡이 한 번씩 발생한다. 그리고 주변의 빛이 너무 퍼짐이 심하거나 너무 이미지의 해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의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사진을 찍기 전에 여러분은 이 렌즈 주변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딱 막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의하실 점은 손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범위를 피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막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뭐와 되게 유사하죠. 그죠? 사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렌즈 후드입니다. 네. 렌즈 후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해상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날라오는 작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렌즈 후드인데, 그 렌즈 후드가 스마트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임시 번편으로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촬영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일반 자동 카메라 모드에서는 아까 전에 사진 보셨다시피 되게 이미지 자체가 디테일이 다 뭉개지고 컬러 발색도 전부 왜곡이 다 생겨서 엉망진창이고 되게 보기 싫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진에서 자동 모드가 아니라 프로 모드, 수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동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ISO 감도값부터 조정을 할게요. 자, ISO 감도값은 최저로 두세요. 왜 최저로 두느냐? ISO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ISO 감도는 무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준에서 가장 최저로 두고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LCD 창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셔터 스피드 값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장을 찍어보고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사진의 밝기를 맞추셨으면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로 색감을 잡아줘요. 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컬러의 색감을 맞춰주는 작업인데, 이것을 이제 야경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나 노란색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가 되게 좀 탁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경 사진에서 화이트 밸런스 값을 지정하실 때는 약간 좀 푸른 계열 쪽으로, 파란 계열 쪽으로 가서 조금 차가우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수평 수직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도와 구성, 그리고 수평을 잡아주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때,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을 그냥 켜놓으세요. 켜놓고 그냥 찍으시면은 좀 더 수평이 맞으면서 안정감 있고 완성도 높은 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찍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어요. 여기서 이 셔터 버튼을 딱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셔터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진이 흔들려요. 네. 셔터 스피드 값을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셀프 타이머 모드로 들어갑니다. 2초 후에 찍히게 한다, 5초 후에 찍히게 한다, 10초 후에 찍히게 한다, 이런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셔터 버튼을 딱 눌러도 2초 후에 그제서야 이제 셔터 버튼을 인식을 하고 사진 찍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은 여러분은 기존에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들었다고 해서 사진을 반드시 가벼운 사진만 찍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항상 그냥 편하게만 찍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DSLR이나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를 들었다고 해서 항상 진중하고 무겁고 진정성 있는 그런 사진만 찍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이지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